그냥 방송은 시작할게요. 혹시 누구 계세요? 손 드시고. 네, 우리 분홍색 입으신.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어쩌다 어른을 보다가 처음 강사분 봤어요. 제가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친정 아버지요? 네. 근데 제가 아버지하고 감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버지는 항상 엄마하고 싸우시고 엄마가 맞고 먹는 모습을 참 많이 봤었어요. 엄마하고는 연락을 해도 아빠한테 가면 형식적이어서 가서 그냥 물으면 대답만 하고 말을 안 했어요. 사적인 얘기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많이 위독하다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제가 아빠한테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못하고 보냈어요. 눈 감는 걸 보고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남아 계신데 저는 엄마한테도 크게 뭐가 이렇게 살갑게 한 거나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생각 엄마도 갑자기 떠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저는 여기서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그런 감정을 누군가가 선생님한테 표현해 주는 걸 받은 적은 있어요? 뭐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뭐 너랑 있어서 좋다 그런 표현을 선생님은 누군가에게 받은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 시어머니가? 네. 시어머니는 항상 고맙다. 뭐 작은 거라도 항상 저를 고맙다. 네가 있어서 너무 좋다. 좋은 말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하고는 싶은데 여기까지 올라와도 입으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자연스러움이 깨졌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게 해야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모든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근데 사실 선생님이 지금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는 익숙해진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시어머니로부터 받기 전에 받았던 수많은 환경들.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고 아버지가 막 뭐 이렇게 막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거. 그때 인간은 딱 얼어버리잖아요. 완전 그냥 얼음이 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 눈만 보는 거지 모든 게 다 얼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게 말이 어색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는 너무 극단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두 가지를 추천하는데 첫 번째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자연스러움으로 하려면 평생 못한다.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걸로 하는 것이 이 물꼬를 트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이렇게 마주치는 용기를 한번 가져보는 거. 아니면 우발적으로라도. 두 번째는 사랑한다, 고맙다 뭐 이런 말은 한국 정서에 말 안 맞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저희 엄마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 뭐 이혼하냐? 뭔 일이냐? 뭔 일이요? 어? 이렇게 된다고요. 뭔 갑자기 부모한테 전화해서 갑자기 사랑합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암이요? 뭐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어 말고 그런 문맥 말고 엄마 나는 그때 옛날에 엄마 그거 밥 해준 거 있잖아. 그 요리 톳나물. 나 그게 또 겨울이 되면 먹고 싶더라고. 내가 그거 많이 먹어갖고 이렇게 살이 쪘나 엄마?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주 엄마의 일상.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제일 잘하시고 엄마가 핸들링 가능한 게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그게 뭐냐면 주로 된장 담그는 거나 김치예요. 그걸 말할 때 엄마는 되게 신이 나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 엄마 이렇게 전화하는 거죠. 엄마 나 그 큰 누나가 김치를 줬는데 나 큰 누나 김치는 좀 너무 달아. 근데 사실 큰 누나 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큰 누나는 새우젓을 찌고 엄마는 멸치젓을 쳐. 근데 멸치 액젓을 엄마가 좀 나이가 드시니까 이게 간이 이게 안 맞고 너무 세게 해버려. 근데 큰 누나는 서울에서 오래 식당을 해가지고 새우젓을 해가지고 아주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다 그냥 그렇게 말 안 하고 엄마 나는 엄마 그 김치는 뭐 넣는 거야 엄마? 난 큰 누나 김치가 너무 달아. 맛있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큰 누나 김치가 너무 달아. 예. 못 먹겠더라고. 엄마는 뭐 넣어? 그러면 엄마가 엄마 그건 뭐 젓갈 매생이를 저는 모르는 세상에 생선들 다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넣어갖고 엄마가 한 거예요. 그러면 엄마 김치가 엄청 맛있더라고. 엄마 된장 조금 담아서 보내줄 수 있나 엄마? 내가 콩이랑 이런 거는 보낼게 내가. 그게 제가 보기에 엄마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당신이 있어서 좋다. 당신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엄마 난 엄마가 필요해. 난 엄마가 있어서 내 인생이 얼마나 이거는 외국 영화에서 이제 재난 영화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엄마 나는 엄마의 말을 잊지 않을 거야. 엄마는 나의 인생의 등대 같은 존재였어. 이거는 외국이죠. 외국이나 우리나 마음은 똑같지만 표현하는 언어 자체의 체계가 다르니까 갑자기 고맙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요. 이제는 아이가 어렸을 때 그걸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딸한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저녁에 이제 둘이 같이 잘 때가 많으니까 야, 누구야? 아빠는 세상에서 받은 제일 큰 선물이 너 같아. 그리고 아빠는 너 아빠인 게 너무 좋아. 그럼 이제 딸도 아빠, 그러면 나도 아빠가 내 아빠인 게 너무 좋아. 이게 이제 어려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주 하니까 아빠 저번에 말했어. 제가 아이씨 나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자주 하니까 안 먹히네 이게. 그러면 이제 아이하고는 뭘 만들어야 되냐면 제가 보기에는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같은 그거를 가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는 게 쌍문동 오락실이라고 하는 요만한 오락 기계가 있어요. 옛날 이거 하는 기계인데 그걸 요만큼으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랑 그거를 해요. 2마리 죽을 때까지 하고 내가 2마리 죽을 때까지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아이랑 그게 이제 생기고 그게 추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를 저는 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거는 저와 제 아이가 딱 그때만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나중에 인터스텔라처럼 아이가 나중에 크고 제가 나이가 먹어서 우리가 그때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우리의 과거로 동시에 보내줄 수 있는 타임머신 같은 기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부모님하고 그런 걸 만들고 싶다면, 아이들과 그런 걸 만들고 싶다면 그런 걸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오늘 아이를 데리고 오고 이러는 게 사실은 부모님도 힘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 시기를 언젠간 기억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것은 타임머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먹고 엄마가 나이가 들고 그리고 또 새로운 아빠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엄마 우리 옛날 아빠 있었을 때 나 그때 강의 들었잖아. 대박. 나 그때 막 그 아저씨 좀 건물 밝히고 그러던 아저씨 있잖아. 건물 샀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 쇼는 우리가 너무 이제는 커버린, 왜냐면 우주가 너무 확장돼 버렸잖아요. 딸은 딸의 은하계가 생기고 엄마는 엄마의 은하계 생겨서 너무 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못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오려고 하는데 인간의 생물학적 시간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순간 인터스텔라처럼 만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추억이나 아니면 예전에 엄마랑 공유했던 그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한 거라도 찾아보면 좋겠죠. 엄마하고 시장을 갔다든지. 그리고 이제 부모가 되신다면 아이들하고 그걸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아이하고 이마트를 전에는 갔었어요. 근데
이마트 그 장난감 가게 몇 번 가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계속 사달라고 그러더라고. 철이 없으니까. 너도 그래. 아주 여러모로 걸려 너 지금.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자주 가면 안 된다. 차라리 재래시 시장 같은 데나 뭐 개똥을 같이 씌우러 간다든지 뭔가 일상에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지 자꾸 특별하고 기억에 강하게 남고 이런 걸로 하면 오히려 그게 안 좋거든요. 일상을 하다가 정말 잘 되면 뭐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건 좋겠죠. 김중만 씨인가 그 사진작가 그분은 뭐 아프리카 자기 애들도 하고 학교 1년 휴학하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일상에서 하고 나서 되면은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머니하고의 그런 걸 찾아보시라.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자연스럽게 하시려고 하면 평생 못한다. 왜냐하면 자연스럽다는 건 우리의 뇌가 전에 했던 방식을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을 자연스럽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길들여졌다, 익숙하다라는 말로 표현해야 맞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엄마를 인정하고 만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야 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부담스럽다. 보고 싶습니다, 부담스럽다. 부모를 근심에 빠뜨린다. 우리 딸이 뭐 저번에 뭐 검사를 받았다는데 뭐가 안 좋은 게 나왔나? 이런 게 들게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부모가 됐거나 어른이 되셨다면 우리가 마음에 감정에 힘이 있으면 애들하고 그런 걸 좀 하면 좋죠. 가까운 무엇이라도. 그래서 저는 근데 쌍둥이 애들한테는 좀 미안한데요. 큰아이하고는 그게 좀 많아요. 제가 서울여대에 있을 때 아이를 데리고 한번 강연을 하러 갔었어요. 학교 행사 때. 근데 애가 혼자 못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앞에 나와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가 혼자 못 있겠다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애를 데리고 애는 계속 옆에서 아빠 계속 이러고 있고 5살 때인가 4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저한테는 제가 앞으로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이도 그러기는 어렵죠. 커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계속 그 얘기는 아이하고 회자가 되는 거죠. 너 기억나? 그때? 이렇게 그때 뭐 언니들 막 그 학교 페스티벌이었거든요. 그때 언니들 이렇게 막 운동 같은 거 막 하고 막 그 언니들 건강한 언니들 막 이런 거 기억나지? 막 뭐 이거 기억나 안 나? 그러면은 이제 그 순간 인터스텔라의 웜홀이 되는 거죠. 전에도 한번 강연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개인은 각자의 우주이기 때문에 우주는 창조된 날 이후로 계속 팽창하고 있는 게 정설입니다. 저는 인간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팽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 인간의 시간의 한계에 갇혀서 부모가 자식을 정서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거리가 멀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나이 먹으면서 이게 서로의 세계가 팽창하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순간 못 만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 일상적인 그게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내 감정에 힘이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정에 힘이 없다면 지금은 어디에서 꿔야죠. 마음 좋은 사람에게. 근데 꿔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사장님이 저한테 돈을 많이 꿔줬거든요. 네. 이번에도 제가 뭐 꿔달라고 그랬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관계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돈 아주 저렴한 이자로 꿔주는 감정은행들이 있습니다. 종교도 그렇고 좋은 스승도 그렇고 네, 그리고 우실 때 옆으로 손수건을 건네주는 사람도 그렇고 세상에는 조금만 찾아보면 그런 곳이 있습니다. 가서 신용을 얘기하고 꿔달라고 하고 나중에 넉넉해지시면 또 감정의 돈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실 겁니다. 그때는 또 저리로
또 서로 쉐어하면 좋겠습니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한 분이나 두 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아들 응원하고 싶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아들하고. 네. 아들 셋 중에 막내인데 막내. 예, 그 소아암 백혈병 진단 받아서 3년 4개월 항암 치료 받고 피아노를 친구 삼아서 놓지 않다가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지금 피아노로 대학을 가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응원해주고 싶어서요. 아들을 통해서 제 삶이 조금 많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제 삶만 살았는데 아들 아프고 나서 아픈 그 병원에서 치료 끝나고 나서 새로 소아암 진단 받은 그 보호자들한테 그 치료받는 과정이나 또 부작용이나 음식에 대한 거를 멘토 상담을 해주게 됐어요. 이제 봉사로. 그래서 그거를 지금 5년 정도 해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지금 있게 됐는데 아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그 아픈 많은 사람들을 제가 알지 못하고 살아갈 텐데 아들의 그런 아픔을 통해서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가고 또 거기 또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네, 그런 제 삶이 바뀌었어요. 집에 피아노는 있나요? 네. 업라이트? 네. 그랜드? 업라이트. 업라이트. 그랜드는 언제 사주실 거예요, 어머니? 잘 모르겠어요. 응원해 주시겠다고 하더니 또 피아노 얘기가 나오니까 또 딱 느낌이 달라지시네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감정에 돈이 없을 때 우리한테 좋은 마음으로 선뜻 꺼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의 생명과 시간을. 근데 그걸 받고 우리가 좋아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두 종류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힘든 분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아까 그 지진이 나면 경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순간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경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황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 자신에게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나의 과거를 다시 찾아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아이가 아팠을 때 경황이 없었을 때 그 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프리쇼도 사장님과 저의 그 시절을 찾아가는 게 있을 거예요. 사장님 거기 댓글 쓰신 거 한번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모를 제 친엄마처럼 되게 이렇게 가까운 이모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수희 아저씨가 아파트 밖에서 나와보라고 그래서 갔는데 이제 이모가 이제 건물에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때는 이제 살아계셨다가 이제 사장님이 이렇게 하고 이제 병원으로 가고 이제 이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사장님이 이제 그거는 뭐 평생에 보지 않아야 할 장면이고 보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 다 하는 장면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뭔가 그런 듣지 않았으면 좋을 소식 같은 걸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받는 그 충격과 경황 없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계기가 되어서 어머니는 그 과거의 나를 찾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진단 소식을 듣고 멘붕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속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죠. 있을 앞으로도 거고. 계속 있을 거고. 그분들의 심정을 이제 너무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 만나면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다고 하면 저도 그랬다고 하면서 그 같은 심정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걸 겪고 건강해진 사람이 저도 그랬어요라고 하는 느낌하고 그걸 그냥 공부해가지고 그때는 힘듭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상담을 하거나 그렇게 정신과 치료를 해서 환자들이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근데 정신과 의사들이나 상담사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면요. 그분들은 그게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상담을 진심으로 하려면 감정에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게 업이다 보니까 정말 이 돈을 잘 관리하지를 않으면 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심지어는 차트를 보고 환자를 안 보고 말한다고요. 왜냐하면 환자를 보는 순간 내가 이 감정에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난 감정에 돈이 없어. 그러면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에 돈이 나가는, 최소한의 돈이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차트를 보고 감정을 안 쓰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군가에겐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가수 젊은 친구도 그렇게 한 게 거기 마지막 글에 보면은 그 상담했던 그분에 대한 원망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그때를 찾아가는 것일 거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음악을 하는 것도 그냥 자라서 음악을 한 친구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생사의 고비를 넘기면서 어린 나이에 청소년 시기에 우리 친구만 갖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삶에 대한.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되게 이 밑바닥에 무게감이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기능이 익혀지면 밑바닥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가볍고 프레시함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밝은 음악을 해도 마냥 이렇게 들떠서 밝은 음악이 있고 무게감이 있으면서 경쾌하고 밝은 음악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드님이. 신년 순대 아까 그 저희 선생님 말씀대로 가끔 선생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제가 뭔가 고민이 많아질 때는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창욱이 뭘 그렇게 고민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가 되면 레슨 들어오고 저문 열고 나가면 창욱이 좋아하는 것도 좀 하고 살아. 근데 우리는 어쩌면 늘 내가 좋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국인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좋아지고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러다가 일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막 좋고 막 이러면? 근데 그 경우의 대부분은 우리가 어렸을 적에 자꾸 우리에게 사건, 사고와 지진이 많이 일어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속되는 불안함에 우리가 길들여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하고 평온하고 뭔가 기분이 좋고 이러면 불안한 거예요. 내 리듬에. 우리 집은 정기적으로 일이 벌어졌으니까. 파트라슈도 되고 UFC 하면서 막 탭도 하고 막 이렇게. 아빠는 뭐 정기적으로 집을 나가서 뭐 문제를 일으키고 술을 먹으면 이 술자리의 끝에서 뭐가 일어날 것 같고 그러면 극단적 쾌락주의자가 되든 아니면 극단적 이상한 그 자기를 이렇게 어떤 축제하지 않는 삶에 자기를 가두듯 뭐 그러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말을 너무 교과서처럼 다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는 얼른 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거울 한번 보고 가끔 창가로도 한번 나가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포브리쇼에 되게 고마운 댓글이 많잖아요. 감사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뭐 교수님 감사합니다.
포프리 사장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저에게 고마운 게 있다면 꼭 여러분의 유니클로 말고. 아니 꼭 여러분의 사실 저한테 선물을 이래저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그 선물을 귀하게 잘 써야 되는데 주시는 양이 많다 보니 제가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하니 현재 시점으로 말하자면 그런 것을 저에게 주지 마시고 주변에 필요한 이웃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포프리라는 회사에 고맙다는 생각이 드시면 한 달만은 계란을 드시든 콩나물을 꼭 한번 드셔보셔라. 그게 우리가 뭔가를 조그만 거라도 받았다면 그것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이렇게 사회적인 순환이라고.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 한다고 뭐 계란이 더 팔리겠어요? 무슨 뭐 콩나물이 더 팔리겠어요? 그러지 않거든요. 저는 그거를 그 의미의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엄청 큰 교회가 세습을 했어요. 그런 교회도 많아요. 옳지 않죠.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보기도 안 좋고 옳지도 않아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이나 권력이 한 개인이나 어떤 사람에게 몰릴 때 우리의 사람이 보통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안 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다. 고마우면 계란을 시키고 고마우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꼭 하셔라. 왜냐하면 그걸 하시면서 또 무언가의 고리가 걸리거든요. 근데 무리해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억지로 하거나 무리해서 하면 안 된다. 근데 진짜 마음이 생기거든 조그맣게라도 뭐 월드비전에 한 달에 3만 원이라도 하시거든 뭐 또 무슨 그런 NGO인데 지금 GMO라고 하려고 그랬네요. NGO. 네. 저 옛날에 그 USB 달라고 해야 되는데 SUV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너무 한 사람이나 특정 그 무엇이 필요 이상의 권력이나 인기나 그 무엇이 몰리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포프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구독자가 10만이에요. 이때까지 본 게 한 지금 2천만 뷰인데 전에 2번 리셋을 했기 때문에 한 3천만 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적지 않은 분들이 이거를 뭐 유머로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고맙다는 말도 뭐 회사에도 하고 뭐 개인에게도 하는데 뭐 우리가 하는 날까지는 좋은 그게 있으면 각자에게 꼭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좀 잘해주면 좋겠다. 네, 자기 자신한테. 네, 저한테 뭐 선물하시려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거 뭐 하나 사셔라. 네? 여러분 거 속옷 좋은 거 좀 사시고. 네.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좀 잡수시고. 겨울에 지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뭐가 좋아요? 겨울 제철 음식? 붕어빵. 참 소박한 친구네. 참 겨울에 제철 음식 붕어빵. 정말 붕어빵 먹다가 그 터져가지고 입이나 댔으면 좋겠네요. 겨울에 정말 제철 음식 딱 그 뭐예요? 그렇죠. 굴도 있고. 아니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겨울에 대방어도 나오고. 네. 그리고 게도 꽃게도 겨울 좋고. 사장님 겨울에 좋은 제철 음식 뭐예요? 사장님 음식 너무 잘하시니까. 매생이. 매생이국 다 엄청 뜨겁게 해가지고 남편 줘서 입 다 까져버리게 그냥.
좋다고요, 그런 거. 거기 굴 넣어가지고, 맞죠? 매생이국에다가 양파 딱 썰어가지고 시원하게. 자기한테 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한테 너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나를 대하지 말고 어색하더라도 이 어색함의 강을 지나면 반드시 좋은 땅이 나타날 겁니다. 약간 부동산 개발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지금 신도시 개발 뭐 이런 플랜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확실합니다. 이 어색한 강을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좋은 땅이 나타납니다. 근데 어색하다고 이 강을 지나지 못하고 계속 그 앞에 있다 보면 아니면 옷에 젖을까 봐 가다가 죽을까 봐 건너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선대에게서부터 받은 삶을 그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들도 그렇게 상속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